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0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6번까지 6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6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그랬습니다. 표 1번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표 1번에서 2의 3번에서 2의 8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2의 3번에서 2의 8번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이 비곡한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영역에다가 수량이 이제 15 이상이고 그리고 단가가 2천 이상이고 매출액이 이제 3만 이상인 경우에 수량을 이제 10으로 나눈 숫자만큼 이제 이 특수 문자를 이제 입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백으로 입력을 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if하고 and하고 repeat라는 요 세 개의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단 엑셀에서 사용하는 특수 문자 요 별표를 이제 사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비곡한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이 별표를 입력을 하든 아니면 공백을 입력을 하든 둘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때 이 별표를 입력을 할 때는 수량을 우리 10으로 나눈 그 숫자만큼 이제 별표를 표시해라. 그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15개가 있으면 10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1.5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소수함은 버려버리고요. 그냥 1 해서 우리 별표가 원래 한 개가 표시가 되게 그리고 20이 있을 때는 20 나누기 이제 10을 하면 2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별표가 두 개가 표시가 되게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13이다 18이다 11이다 하고 나오니까 지금 여기다가는 이제 별표를 한 개씩만 표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량이 35개니까 이제 별표가 3개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특정 문자를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표시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리피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리피트라는 요 함수요. 우리 리피트라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문자를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개수만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다가 쓴 그 문자를 이 개수만큼 리피트 반복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이제 리피트부터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리피트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시하고자 하는 반복해서 표시하고자 하는 그 문자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주고 여기다 이제 미음하고 한자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수문자 별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 별표를 이제 반복해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얘를 이제 몇 번 반복시킬 거냐? 그때 이제 개수는 어떻게 구하래요? 수량을 이제 10으로 나눴을 때 그 숫자만큼 이제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수량은 그냥 여기 있으니까 우리 수량 나누기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지금처럼 별표가 한 개가 나오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두 개다, 한 개다, 세 개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리피트 가지고 이제 이 별표를 반복해서 이제 출력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됐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해놓을게요. 우리가 모든 셀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면 지금처럼 수량이 15 이상이고 단가가 2천 이상이고 그리고 매출액이 3만 이상인 그 경우에 이 세 개의 조건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곳에다 써놓은 이 세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경우에 수량을 10으로 나눈 그 숫자만큼 별표를 이제 입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공백으로 이제 입력을 해라 그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if라는 요 함수를 써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별표를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출력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나온 이 세 개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개 조건을 싹 다 이제 end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if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여러 개의 조건을 전부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쓰기 전에 이제 end부터 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량이 1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단가가 200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2000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출액이 3만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3만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and라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첫 번째 조건, 얘가 두 번째 조건, 얘가 세 번째 조건이요. 해서 각각의 조건들을 전부 다 이제 쉼표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이거를 이제 and라는 이렇게 이제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이 세 개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했을 때 이제 참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건 다 썼으면 컴마 찍어주고요. 이 세 개 조건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그때는 별표를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 식은 아까 우리가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는 문제에서 이제 공백을 이제 입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쌍따옴표 두 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서 이제 우리가 맨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얘는 아까 별표가 한 개가 표시돼 있었는데 지금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못하나 봐요. 그래서 빈 공백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공백이 표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빈 공백으로 나왔다. 그 얘기는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못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별표가 지금처럼 표시가 됐다라는 그 얘기는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했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해서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일 때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거짓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별표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으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고, 그리고 조건을 쓰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 총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and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 그랬습니다. 표 2번이다. 그러면 지금 표 2번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생겼죠. 이 표 2번에 뒤에 12번부터 뒤에 18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뒤에 12번부터 18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있는 거고, 이 영역에다가 최저 가산점을 계산해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최저 가산점을 우리가 여기다 이제 계산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최저 가산점이라는 거는 토익의 가산점이 있고 토플이 이제 가산점이 있대요. 이 토익의 가산점과 토플의 가산점 중에서 둘 중에 이제 작은 값을 선택해서 표시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 표 2번에 봤을 때 토익 점수가 쭉쭉쭉 들어있고요. 토플에 이제 점수가 들어있는데 이 점수들의 가장 작은 값, 최저값을 이제 표시해달라. 그게 아니죠. 그때 이곳에는 이제 가산점이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가산점이라는 거는 토익 점수와 토플 점수에 따라 다르며 F의 14번, G의 18번 그 영역과 I의 14번부터 J의 18번 그 영역을 이제 참조해라. 지금 여기 보니까 토익 점수에 따른 가산점이 여기 쭉쭉쭉 들어 있고요. 토플 점수에 따른 가산점이 이곳에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토익 점수에 따라서 이제 가산점이 달라지고 토플 점수에 따라서 가산점이 이렇게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익 점수에 따른 가산점을 구하고 토플 점수에 따른 그 가산점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개 점수 중에 우리가 이제 최저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점수를 우리가 민으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우리가 참조할 표가 지금 이만큼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그때 이 토익 점수가 지금처럼 열 단위로, 그리고 가산점도 열 방향으로, 토플 점수도 열 방향으로, 그리고 가산점도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로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 이런 참조 범위를 우리가 참조할 때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제 쓸 건데, vlookup은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조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참조 범위는 내가 토익 점수의 가산점을 구하고자 했을 때는 무조건 이 범위를 이제 참조를 해야 될 거고요.
토플 점수에 이제 가산점을 구하겠다 그랬을 때는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를 이제 참조를 해야 되겠죠. 해서 이런 참조 범위들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내가 어떤 칸을 구하든 무조건 이 범위만 참조를 해야 됩니다. 해서 그때 이제 참조 범위에는 무조건 이제 달러 표시를 붙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다 쓸 건지 그 뒤에다 이제 열 번호를 우리가 찍어 주고요.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브이룩업에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건데 그때 이 true는 우리가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때 이제 우리가 true라는 이 옵션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옵션이 우리 false라는 이 옵션을 쓸 수 있죠. 요 false라는 요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래서 우리 true하고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의 옵션을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토익 점수를 670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값을 찾아라. 어디에서? 이 참조 범위에 찾아라.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쓰면 돼요? 안 되겠죠. 670은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표를 이제 참조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true 값 옵션에 이제 true 값을 써서 우리가 이제 근사 값으로 데이터를 이제 찾아 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때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이제 옵션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리고 토플 점수도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의 토플 점수가 220인데 그때 이 영역을 이제 참조하고자 했을 때 이 220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죠. 없으니까 찾지를 못한다고요. 해서 그때도 우리가 이 옵션은 true 요걸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true는 이제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이제 옵션을 쓸 때 우리가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토익 점수의 가산점부터 한번 구해 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vlookup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첫 번째 사람 거 계산할 거니까 토익 점수 670점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어디에서?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열 번호요. 내가 670점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가산점을 가져갈 거죠. 그러면 내가 참조 범위를 이만큼 지정을 했을 때 그때 가산점은 두 번째 열에 들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 쓰면 되는데 옵션은 이제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가산점이 5래요. 5. 그리고 이제 채우기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가산점이 이렇게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가산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토익의 이제 가산점을 구한 거죠. 요 토익의 가산점을 구한 거 요 식은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토플 점수의 가산점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또 똑같이 vlookup하고 이렇게 써주고요.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사람의 이제 토플 점수를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EC의 12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참조 범위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고요. 그걸 이제 찾아서 우리는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가산점을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2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vlookup의 옵션은 이제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얘는 이제 토플 점수가 220이에요. 220에 해당하는 그 가산점 이제 15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이제 토플의 가산점이 쭉쭉쭉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익의 가산점도 아까 구해서 잘라내게 해놨고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지금 우리 토플에 대한 그 가산점이죠. 그 둘 중에 이제 우리 가장 작은 값을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식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토익의 가산점을 구해서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컴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민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5점 하고 나왔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최저 가산점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V룩업에서는 우리가 토익 점수의 가산점을 구한 거고요. 이 뒤에 있는 이 V룩업이라는 요 함수에서는 우리 토플 점수의 가산점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수를 우리가 민이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싹 다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민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첫 번째 V룩업이 이제 첫 번째 값, 컴마 두 번째 값이요. 해서 이 두 개 값 중에 민 최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fm비고라는 거를 만들래요. 얘를 이제 작성을 해서 표 3번에 보게 되면 이제 G의 22번부터 G의 36번 그 영역에 비고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영역에다가 비고 칸을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이제 fm 비고가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죠. 이 fm 비고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근무 연수라는 거를 이제 인수를 이제 받아서 비고를 계산해서 되돌려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제 근무 연수를 이제 인수를 받는데 그 근무 연수는 전부 다 이제 디열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비고는 근무 연수가 8년에서 9년이거나 아니면 4에서 5년 그 사이면 승진 대상이다. 그 외에는 이제 빈칸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승진 대상 아니면 빈칸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출력해서 지금 비곡칸에다 이제 표시를 하는데 우리의 승진 대상이 되는 그 조건을 보면 근무 연수가 8년에서 9년 그 사이여도 되고요. 아니면 4년에서 5년 그 사이여도 승진 대상이에요. 그때 이제 셀렉트문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 fm 비고이기 때문에 public function이라고 쓰고 나서 우리가 fm 비고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근무연수를 이제 인수를 받아서 계산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로 열어서 우리가 근무연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Alt하고 이제 F11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모듈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삽입을 해주면 되겠죠. 모듈을 이제 삽입시켜서 우리가 이 모듈에다가 이제 쭉쭉쭉 코드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시험 문제상에 나와 있는 퍼블릭 펑션 요걸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하고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퍼블릭 펑션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이제 퍼블릭 펑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fn 비고가 있다. 그때 이제 근무 연수를 우리가 인수로 이제 받겠다.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end 펑션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select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case라고 써주고 얘는 이제 근무 연수에 따라서 결과값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값을 비교하겠다. 그렇게 써놓고 그때 이제 cas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8년, 9년 둘 중에 이제 하나죠. 8, 9 둘 중에 이제 하나니까 여기다가 이제 8, 2, 9 하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4년에서 5년 그 사이여도 승진 대상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4, 2, 5 하고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이렇게 이제 쓰는데 그때 얘를 만족하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8, 9년이거나 4, 5년 사이면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처럼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컴마만 하나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게 되면 그때 fm 비고라는 그 칸에는 뭘 집어넣어라? 우리 승진 대상이라고 출력해서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 case라고 이렇게 써주고 else라고 써준 다음에 우리 fn 비고라는 그 곳에는 뭘 집어넣어라? 우리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end select하고 우리가 이제 select문을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식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엑셀로 되돌아갈 때 요 엑셀 아이콘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엑셀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칸부터 이제 계산할 거니까 이 첫 번째 칸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보면 fx라고 있죠. 요 fx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함수 마법사가 짜잔하고 나타나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범주를 선택해라. 여기서 이제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주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든 그 사용자 정의 함수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얘를 이제 선택하고 우리가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이제 함수에 인수를 입력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그때 뭐를 입력해라? 우리 근무연수 입력해라. 그럼 이제 근무연수 첫 번째 사람의 근무연수를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마지막 셀까지 우리가 체육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승진 대상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결과값으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처럼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 G의 37번 셀에다가 우리 기본급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G의 37번 셀이다. 그러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기본급의 평균값을 구하래요. 우리 기본급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기본급의 평균을 이제 구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평균값은 전부 다 이제 구해놓고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을 해서 우리 1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예시를 보니까 지금처럼 35.156하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1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1의 자리가 5라는 값이에요. 이 5라는 값은 반올림이 되는 그 값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40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올림을 할 때 우리가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라운드업은 무조건 이제 올림을 해주는 그 함수고요.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림해주는 함수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 기본급에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특정 조건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란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d-에버리지도 우리가 이제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만 이용해서 기본급, 이 기본급의 전체 평균을 이제 구해주면 될 거고, 그때 그거를 이제 라운드라는 요 함수로 묶어서 우리가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평균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AVER, AGE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에버리지라고 써주고 우리가 기본급이 들어있는 이 범위만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때 이제 우리가 1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의 자리의 값이 이제 없어지면서 10의 자리까지 이제 표시가 될 텐데, 그때 1의 자리가 우리 7이라는 값이에요. 이 7이라는 이 값은 우리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마지막 요 두 자리가 70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때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값을 표시를 해줄 때 지금 이 문제처럼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만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 자릿수를 쓰는 거는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업이 됐든 라운드 다운이 됐든 다 똑같죠. 그때 이제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자릿수를 마이너스 1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의 자리다 그럼 마이너스 2로 쓰면 되고, 1000의 자리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자릿수를 써주면 되고, 만의 자리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를 써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싹 다 이제 묶어서 자릿수를 이제 마이너스 1로 지정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요 에버리지란 요 함수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라운드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여기서 구한 그 평균값을 마이너스 1,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끝자리 보니까 70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죠? 해서 지금 방금 문제를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줬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반올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평균값을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반올림을 해서 우리 1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릿수를 이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릿수를 지정을 할 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J의 23에서 L의 25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J의 23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L의 25번 영역.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상여 비율이라는 게 있대요. 상여 비율이 지금 이곳에 F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상여 비율이 상여 비율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그 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와 직위별로 기본급의 이제 합계를 여기다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상여 비율은 쭉쭉쭉 전부 다 가지고 있지만 상여 비율 평균값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조건을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상여 비율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겠죠. 해서 내가 구해놓은 그 상여 비율의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획부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직위가 이제 부장인 그 사람 이 두 개의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이 총 3가지가 나온 거예요. 부서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직위도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상여 비율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그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기본급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그때 여기에는 조건이 총 3가지가 나왔죠. 해서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부서가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직위가 이제 똑같은 걸 찾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세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여기서는 이제 상여 비율에 대해서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조건을 걸어주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곱하기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산할 범위, 합계를 구할 그 범위만 우리가 쭉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이곳에 우리가 쓸 그 기본급의 합계를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 수식으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 상여 비율의 평균값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에버리지하고 쭉 써주면 되겠죠. 쭉 쓰고 나서 이 상여 비율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상여 비율의 평균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붙여줄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제 평균값이 나오겠죠. 요 에버리지 구한 요 식은 우리가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썸부터 시작하자고요. 썸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지금 관리부서가 지금 이만큼이 있는데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기획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죠. 그럼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뒤에다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곱하기 써주고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직위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위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부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죠.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아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세 번째 조건 쓸 거니까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세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여 비율들 중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한 거에서 우리가 크거나 같은 거 찾아라. 어떤 거보다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까 평균 구하는 식은 우리가 이제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만 해주면 에버리지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세 번째 조건 다 썼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서 세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써주고 계산할 그 범위를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해서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기본급의 이제 합계를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본급이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맨 뒤에 가서 이제 썸 가로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서에 대한 조건 쓰고 곱하기 지기에 대한 조건 곱하기 상여 비율에 대한 그 조건 곱하기 이제 계산 범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다가 지금처럼 기본급이 들어있는 그 범위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곱하기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체육인들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서를 이제 비교를 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비교를 해야 되고요. 지기도 비교할 때 이 범위에서만 비교를 해줘야죠. 그리고 상여 비율의 평균값이랑 서로 비교할 때도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에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건데 그때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때도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우리가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전부 다 이제 F4번 눌러주고 F4번 눌러주고 F4번 눌러주고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를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I의 23번 셀 좀 보자고요. I의 23번 셀이다 그러면 기획부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기획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체육엔드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랫줄, 그 밑으로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 했을 때 그때 기획부가 이제 격리부로 바뀌어야 되고 격리부가 이제 영업부로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변하는데 그때 이제 행 번호는 변하게 그냥 놔둬야 되겠죠. 그리고 IA 23번에는 기획부가 들어있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기획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옆에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 기획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해도 기획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채우기를 했을 때 열 번호가 변하는데 그때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요 I의 23번 셀은 F4번을 땅땅땅 눌러서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2의 22번 셀이요. 제2의 22번 셀이 지금 우리 부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비교해 준 거죠. 그때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 부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부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아래쪽으로 또 채우기를 해도 부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 번호가 변하는데 그때 얘는 행 번호가 이제 변하면 안 되겠죠. 해서 행 번호는 이제 고정을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제2의 22번 셀에 이제 부장이 들어있는데 내가 요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부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내가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차장으로 바뀌어야죠. 내가 또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대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열 번호가 이제 변하는데 얘는 이제 열 번호는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제2의 22번 셀은 우리가 F4번을 땅땅 눌러서 열 번호는 변하게,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요만큼 이제 기본급의 합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 해주고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자, 요 식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줬는데 얘가 이제 부서에 대한 그 조건을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지기에 대한 그 조건을 물어본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상여 비율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물어본 그 조건식이에요.
해서 우리가 이제 상여 비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여 비율이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에버리지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 준 거예요. 평균값을 구해놓고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맨 뒤에다 이제 곱하기 써주고 그리고 기본급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을 이용하래요. 표 3번에는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본급이 지금 우리 2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기본급의 50%한 그 값이 45만원 그 이상인 그 사원의 수를 계산해서 K의 29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K의 우리 29번 셀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사원수를 구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은 I의 28번에서 J의 29번 그 영역에다가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기본급의 50%가 45만원 이상이야. 이 조건을 I의 이제 28번부터 시작해서 J의 29번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쓰래요. 그리고 D에버리지다, D썸이다, D카운트 A다 해서 이 세 개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사원의 수를 구할 거죠. 인원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D카운트 A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D카운트 A를 쓸 건데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죠.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았습니다. 맨 앞에다가 우리가 전체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우리가 찍찍쭉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전체 범위를 잡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21번 셀부터 시작해서 G의 36번 셀까지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 범위를 설정해라 라고 하게 되면 조건은 지금 이 영역에다가 작성을 한다 그랬죠. 내가 조건을 작성해 놓고 조건 작성한 그 범위를 우리가 조건 범위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계산열을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일단은 우리가 조건부터 작성하자고요. 조건은 우리의 기본급의 50%한 그 금액이 45만원 이상이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의 제목은 그냥 조건이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기본급의 첫 번째 데이터 2의 22번 셀 요 셀을 찍어주고 이거 곱하기 50%를 해라. 그러면 이 기본급의 50%한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이 45만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45만원 하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게 되면 true가 됐든 false가 됐든 뭔가가 뜰 거예요. 해서 우리가 조건을 요만큼 이제 작성을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를 지정할 때 요만큼의 영역만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Dcount A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사원수, 인원수를 이제 구해 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Dcount A라는 요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 Dcount A는 비어 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줘요. 그때 우리가 전체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때 사원명이 비어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관리부서도 비어있는 셀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직위도 비어있는 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무 연수도 기본급도 상여 비율도 비어있는 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열을 찍어줄 때 우리가 범위를 지금 이만큼 지정했을 때 사원명은 이제 첫 번째 열에 있고요. 관리부서는 이제 두 번째 열에, 그리고 직위는 이제 세 번째 열에, 그리고 근무 연수는 네 번째 열에, 그리고 기본급은 다섯 번째 열에, 그리고 상여 비율은 여섯 번째 열에, 비고는 이제 일곱 번째 열에 있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계산열을 7로 찍으면 돼요? 안 되겠죠. 왜? 중간중간에 막 비어있는 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이 Dcount A, Count A라는 요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정한 그 조건에 만족하는 모든 데이터들의 개수를 세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셀을 우리가 이제 계산열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해서 사원명부터 시작해서 상여 비율까지는 비어있는 셀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Dcount A라고 쓰고 계산열을 찍을 때 요 위치에다가 우리가 1을 쓰든 2를 쓰든 3을 쓰든 4를 쓰든 5를 쓰든 6을 쓰든 아무 상관없다고요.
왜? 이곳에는 전부 다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 열이나 우리가 찍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 찾아가서 이제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dcount a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 전체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계산열은 제가 지금 6열 한번 찍어볼게요. 6열이라고 찍어버리고 6열이 지금 우리 상여 비율이 들어있는 이 열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해라. 계산하긴 계산하는데 그때 조건은 뭐다? 우리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9명이 있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여기다가 계산열을 제가 5로 한번 바꿔볼게요. 5로 바꿔줘도 9명이 있다. 정상적으로 결과값 나오죠. 그리고 얘를 이제 4로 찍어볼게요. 4를 찍어도 우리가 9하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3으로 찍어도 결과값은 9하고 똑같이 이제 나오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2라고 쓰게 되면 9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이제 1이라고 쓰고 엔터를 눌러도 결과값은 똑같이 이제 나오죠. 해서 지금 이곳에서 인원수를 구할 때 우리가 dcount a라는 이 함수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달라 그거예요. 해서 우리가 사업명이 됐든 관리부서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처럼 이곳에 데이터가 비어있는 셀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우리가 dcount a라고 써주고 전체 범위 잡아주고 우리 계산열을 1로 찍어서 사업명을 가지고 이제 인원수를 세 달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때 이제 인원수를 세긴 세는데 그때 조건은 여기에 있다 해서 우리가 조건을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만든 그 식 그거를 이제 찍어준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조건으로 우리가 썼던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급을 이제 찍어주고 기본급 곱하기 50%를 해라. 기본급의 50%한 그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이제 45만원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45만원 이렇게 이제 써준 거요. 이렇게 하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 문제 6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그 해당 문제는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